정상적인 부부관계가 1년 동안 지속되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불임. 한의학에선 기능성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 탕약과 자학어, 운동요법 등을 이용해 난막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신체의 근본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불임을 치료하는 방법, TV 닥터 시간에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TV 닥터 이정미입니다. 요즘 정말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육아 문제와 또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부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출산율이 정부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편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 부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첫 아이를 출산한 이후 임신이 되지 않는 그런 2차성 불임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방으로 이런 불임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하이킴 이제 한의원의 박영철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불임 하면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요즘에 정말 불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불임이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거의 6, 7쌍 중에 한 쌍 정도가 불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오염이나 환경 호르몬적인 문제도 요즘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가장 많은 비중은 저 보기에서는 늦은 결혼 연령, 즉 결혼이 늦어짐으로 해서 임신할 수 있는 나이대가 자꾸 늦춰지면 생식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더불어서 이제 운동 부족이나 이런 식생활 밸런스가 깨짐으로 해서 비만이나 오히려 영양 부족이 또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성분들이 음주나 흡연 비율이 또 높아짐으로 해서 생식기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불임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구조적으로 자궁 내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예. 그래서 그림상 우리가 자궁에서 불임을 보면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잘 돼야 임신이 되는데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여성 호르몬이나 남포 자극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배란이 잘 안 될 때, 그다음에 배란이 됐으나 이 난관을 통해서 수정란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착이나 폐쇄가 됐을 때에도 임신이 잘 안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 정상적으로 이 자궁체로 넘어왔는데도 자궁 내막에 다른 기질적인 기능적인 이유에 의해서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임신이 안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약간 넓은 범위에서는 임신이 초반에 됐더라 해도 내막이나 태반에 문제가 있어서 계류유산이나 유산이 자꾸 될 때, 그 범위까지도 이렇게 이 불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이 불임의 원인을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기능적인 면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네. 옛날에 어른들도 그렇지만 왜 자궁이 차다, 예. 아랫배가 차다 이러는 것은 그만큼 자궁 근육이 위축하면서 혈행이 안 좋기 때문에, 즉 아기집 자체의 조건이 나빠서 임신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혈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빈혈을 의미해서 엄마가 몸에 영향이 안 되고 몸이 약하고 빈혈이 되면 당연히 자궁 쪽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담습으로 인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요즘 같으면 비만으로 인한 노폐물로 인해서 임신에 부담을 주는 거고요. 네. 간울이란 표현은 이제 현대적인 용어로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성 호르몬이나 뇌하수체 호르몬 밸런스도 깨지고요. 네. 자궁 내막이 많이 위축이 됨으로써 임신이 안 되고요. 어혈, 즉 피의 노폐물이라고 돼 있는데 몸 안에 좋지 않은 어떤 노폐물이나 나쁜 피들이 정체됨으로 해서 자궁의 혈행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리통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런 원인들을 좀 기능적인 이유로 봐서 한방에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불임인 여성들이 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임이면서 나타나는 증상과 이제 저런 증상이 있으면서 또 불임으로 가는 게 이제 공통적인 건데요.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이 참 수치가 많이 나오고 가슴이 많이 부풀고 아프다는 분들, 그다음에 요즘 같은 성향에서는 배에 지방이 좀 많아서 임신에 장애를 주는 경우, 당연히 월경 주기의 이상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생리통도 지금 35% 돼 있지만 의외로 저 부분도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손발과 배가 많이 찬 경우,
그다음 난관이 막히거나 이제 유착되는 경우, 그다음에 난소 기능 장애로 배란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게 또 이어지면 무월경이나 생리가 한번 터지면 멎지 않아서 자궁 내막이 굉장히 약한 경우도 저런 증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불임 치료법으로 예. 들어가야 될 텐데 이 한방에서 불임을 치료할 때 네네.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주로 이제 양방적인 관점은 어떤 생식기의 기질적인 이상을 주로 보고요. 수정의 관점을 두는데, 한방에서는 그걸 다 어우르는, 즉 배란과 이동과 수정 착상까지도 동시에 모든 조건을 기능적인 면에서 잘 안착시켜서 유산이 안 되는 것까지 범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란도 난소 기능을 좋게 해서 배란도 튼튼하게 잘 돼야 되고, 그것이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서 편안하게 잘 착상을 시켜서 임신이 유지가 되게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분들이 이 한방적인 불임 예, 예.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로 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한 60% 이상이 양방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잘 안 됩니다. 네. 라든지 아니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몇 번 해도 잘 안 됐디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면에서 착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내막이 약한 분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한방적인 불임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네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환자분이 들어와서 체성분 검사를 하는데요. 저 검사의 의미는 몸에 있는 지방과 특히 근육에 대한 비중을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자궁근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근력을 비율을 봐서 근육이 강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근력 운동을 처방하기 위해서 이제 체성분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복부 지방으로 인해서 배에 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측정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 요거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을 체크를 하는데, 남포 호르몬, 남포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등, 즉 생식과 관련된 호르몬을 체크해서 밸런스를 한번 찾아보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초음파 체크를 해서 자궁이나 난소 부분에 기질적인 이상 유무가 많은지, 그다음에 뭐 조직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한방에 오실 때는 양방적으로 이제 불임 검사라든지 일반적인 검사를 많이 하고 오세요. 네. 그래서 특별히 더 뭐 많이 할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불임 한방 치료법에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방법들이 있습니까? 예. 주로 이제 탕약 치료를 먼저 하면서 난소 기능과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주고 착상력을 좋게 해주는 약물을 쓰는 것이고요. 자학어요법은 여기 이제 태반제제로서 자학을 가지고 난소 기능을 빨리 활성화시키고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나 에스트라디올에 자극을 줘서 내막을 빨리 두텁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의 운동요법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근육 운동을 신경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육 운동을 통해서 자궁 근력과 몸 안의 무기질,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면 훨씬 임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탕약 치료와 자학어요법이랬는데요. 네. 약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조약은 애엽이라고 그래서 우리 쑥을 말하는 거고요. 예.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 약초는 익모초라고 그래서 자궁에 나쁜 어혈이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익모초와 애엽을 섞었으면 이제 어혈에 좋고요. 당귀, 즉 여성 질환에는 참 정약으로 불리는데 보혈 작용과 더불어서 어혈 제거를 동시에 같이 해주는 약이고, 네. 요 약은 이제 여정실일, 여정자라고 그래서 자궁과 난소 기능을 도와주는 이제 약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약은 이제 음양곽이라고 그래서 즉 온기를, 자궁과 난소의 온기를 빨리 되찾아서 이제 배란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줍니다. 네. 이게 이제 자학어요법의 자학어 엑기스 가수분해물인데요. 요게 이제 난소 기능을 맞춰주고 호르몬 밸런스를 빨리 되찾아주는데 좋은 약재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난막을 강화시켜준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난막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이 호르몬과 예. 생리와 요 관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뇌하 수치에서 이렇게 사인이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나 이제 FSH 이런 자극을 받아서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배란 시기가 된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받아서 이렇게 더 두꺼워지고 네. 임신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임신이 안 되면 이제 생리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난막 강화 요법을 했을 때에 호르몬 수치가 즉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수치가 한 60에서 40% 정도 증가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즉 배란을 더 잘 촉진시켜 주고요. 난자의 상태도 좋게 해주면서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수치도 한 48% 정도 좋아지면서 내막 두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착상하는 데 유리한 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난막 강화요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네. 치료 과정에서 난막이 강화됐는지 안 네네.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 예. 사진을 보면 예. 저희가 환자 실내인데요. 치료 전에는 이제 다낭성 난포를 가지고 있고 자궁 내막이 굉장히 얇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자가 0mm로 거의 안 큰 상태였는데요. 네. 그 이제 클로미펜이라는 호르몬 요법을 시행을 해도 별로 이제 내막 두께가 좋아지지 않고 난포가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 요 난막 강화를 시켜서 한약하고 자극요법을 쓴 뒤에 체크를 해본 결과 난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17mm 이상 자랐고요. 처음에 자궁 내막이 한 6mm 정도였던 것이 총 좋아져서 13mm 정도로 두터워진 게 이렇게 사진상 변화가 나타났죠. 네. 근데 이제 불임이라는 것도 네네. 케이스마다 다 다른 예, 거 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네네. 치료가 되는지 사례를 봐야 될 텐데요. 네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네. 조기 폐경으로 불임이 된 경우라고 하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네. 30대 초반인데요. 예. 결혼 2년 차로 약간의 경도 비만 정도 있다 싶을 정도로 뭐 무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혼 3개월 정도부터 이제 생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병원 가서 체크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제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고 좀 오인을 해서 호르몬 처치를 하던 중에 이제 조기 폐경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는 밑에 이제 FSH라는 호르몬 수치가 보통 난폭의 12.5 이하가 정상인데 22.58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자극이 안 됨으로 해서 생리가 없이 그러니까 무월경 무배란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수치도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조기 폐경이 온 환자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네. 한방적인 치료로 기능적으로 좀 정상화시키면서 임신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근데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31살의 조기 폐경이면 네네.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신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받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요. 네. 이제 자기가 내가 나이가 먹어서 폐경이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전혀 나는 그럴 나이가 아니다. 그리고 네. 애를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생리가 안 나오고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낙심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오진이 아닌가 하고 이제 또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럼 상대적으로인 박탈감, 그다음에 내가 또 왜 이런가 하면서 굉장히 큰 실망과 이런 회한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나쁘게 되죠. 예. 근데 이런 조기 폐경도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렇죠? 그 조기 폐경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보이는 즉 기질적인 인자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유방 쪽에 무슨 암이라든지 결핵 이런 것을 치료하면서 난소 기능이 위축되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솔직히 20대 초반 중반의 조기 폐경 환자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즉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뇌 피질과 뇌하 수체에서 좀 생식은 접어두는 사인, 즉 몸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어 기능으로 작용을 했을 때 조기 폐경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한 다이어트, 즉 정상적인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지 않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몸 안의 근육과 지방이 동시에 위축이 되면서 네. 생체 리듬과 호르몬 밸런스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가 요즘은 많아요. 그래서
앞에 기질적인 이상이야 치료를 하면서 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절을 잘하면 되지만 예.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나 무리한 다이어트, 즉 밸런스 게임으로 해서 오는 것은 본인들이 좀 신경을 써주면 한결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사실 나이가 많이 차서 폐경이 된 분들도 네네.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네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기 폐경이 되신 분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일단 폐경 때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똑같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데 뭐 조열 뜨고요, 진땀 나고 어떤 때는 손도 막 떨리기도 하고 불면증도 당연히 올 것이고 갑자기 이유 없이 막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결혼 초인데도 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자궁 내막이나 질 점막이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분비물도 저하되면서 신랑과 이제 부부관계 때도 힘들어지고 심리적으로도 호르몬이 약해지면 일종의 여성 불감증, 즉 그런 것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즉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조기 폐경 환자인 경우에는 어떤 점에 중심을 두고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조기 폐경인 경우는 어차피 호르몬 밸런스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즉 난소 기능하고 뇌하 수치의 유기적인 밸런스를 빨리 찾아줘야 됩니다. 즉 치료를 해보니까 조기 폐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폐경 상태, 즉 동면 상태라고 또 인식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뇌하 수치에서 호르몬 자극 밸런스와 난소 기능을 살려주면 이 FSH의 수치가 좀 떨어지면서 다시 정상적인 배란과 생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조기 폐경이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네. 임신 거의 포기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한 60% 좀 넘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네. 그 조기 폐경에도 즉 FSH 난포자극 호르몬의 어떤 수치 정도가 40에서 60이면 한 5, 6개월 안으로도 많이 잘 잡히고요. 60 이상에서 한 120, 그 정도 됐을 때는 그보다 훨씬 몇 달 더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쉽게 포기하실 건 아니고 꾸준히 기능적으로 살려주다 보면 그 수치의 변화가 오고 기능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르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네. 조기 폐경에 의한 그 불임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불임 유형 살펴볼게요. 네, 네. 이번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대표적인 기능성 불임인데요. 네. 즉 30대 중반의 환자인데 병원 가서 기질적인 어떤 이상, 즉 난소나 자궁이나 난관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이제 진단을 받고요.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를 이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네. 계속 임신이 안 된 경우고 산부인과 체크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결혼 7년째인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유산과 계류유산도 2원 정도 있었다는 환자분이고요. 상태를 보면 난자, 배란 시에 난자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았고 거의 이제 내막에서의 착상이 잘 안 되는 그런 환자분이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증상 정도는 그냥 약간의 생리불순과 좀 빈혈 증상을 가지고 있던 환자인데 이런 경우도 아까 초반에 한방 치료의 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즉 난소 기능을 좋게 해서 난자를 좀 튼튼하게 해주고 내막의 착상력을 좋게 해주고 내막을 두텁게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다음 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자연임신 중에 편한 걸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임신율이나 착상률이 3배 정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뭐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는데 네. 시험관 하기도 안 되고 예, 인공수정도 안 되고 유산은 자꾸 되고 예, 예. 정말 답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습관적으로 유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게 이제 한방에선 활태라고 그래서 습관성 유상도 결국에는 내막이 약하기 때문에 착상이 안 되고 임신 유지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병에 걸려서 병원 가면 기질적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화병이란 증상이 내가 답답하고 열이 나고 안 좋은 걸 내가 고통은 받고 있듯이 네. 즉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내막이 약하고 얇아서 착상이 안 될 때 사진상 무슨 염증이나 궤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추정란을 못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더 개선해주면 습관성 유산이나 착상률을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분 치료에는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치료가 네. 되나요? 이런 습관성 유산이나 기능성에는 네. 전형적으로 이 난소에서 즉 난포를 잘 키우고 건강한 난자가 나오도록 난소 기능을 올려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내막이 예를 들어서 6, 7mm로 얇고 약했다면 10mm 이상 두텁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착상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임신율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이번에는 다낭성 난포 증후군과 비만을 함께 가진 그런 네네. 경우네요. 예, 예. 요즘 들어서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 30대 초반인데 다낭성 난포 증후군과 비만을 가지고 있었고 진료 시에 이제 70kg의 체중이 나가서 특히 이제 복부 쪽에 지방이 많았고 체성분 검사 결과 지방이 한 11kg 과잉이 돼 있었고요. 평소 생활이 저녁 식사를 굉장히 많이 먹는 타입이고 또 음식도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는 이런 걸 좀 좋아하셨고 운동을 거의 안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양방에서 이제 호르몬요법과 인공수정 시험관하기들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된 케이스였고 그래서 이제 생리 상태를 보면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는 정도로 생리가 안 좋았고요. 이제 더불어서 당연히 배란 장애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거의 무월경 상태로 나타났고 그나마 또 간혹 생리할 때는 생리통과 이제 생리할 때의 덩어리가 심하게 나온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 환자였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뭔지 먼저 네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잠깐 자료화면을 보시면 다낭성 난포라는 것이 이렇게 원래 난자가 형성이 될 때 난소에서 요번 달에 여기서 하나가 형성이 되면 다음 달에는 반대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다낭성이란 말은 이렇게 난포만 여러 개 있고 실제로 난자는 거의 자라지 않는 상태로 이제 나타나는 게 다낭성 난포고요.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난포 형성이 되지만 안에 난자가 없는 그래서 결국 무월경 무배란이 되는 그래서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이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예, 즉 난소에서 정상적인 호르몬 밸런스를 찾고 배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게 1차 목표라서 네. 이 난항성 난포 치료를 하다 보면 벌써 생리가 정상화되고요. 그러면서 배란 때 난포 크기를 보면 난포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임신을 시키고 착상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같이 만들어 드려야죠. 네. 또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도 같이 네네. 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비만도 예, 불임의 원인이 될 수 네네. 있나요? 옛날 같으면 예. 이제 며느리를 이제 퉁퉁하신 분들을 네. 많이 선호를 하셨는데 오히려 요즘에서는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즉 운동 부족과 영양 과잉 때문에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이런 식으로 난소나 자궁에 부담을 줘서 즉 비만인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비만이 곁들여서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은 복부 지방을 조절을 해주면서 네. 비만 관리를 같이 해주면서 임신을 위한 조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 볼게요. 이번에는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네네. 설명 듣겠습니다. 네. 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30대 중반인데 결혼 8년 차고요. 자궁 내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결혼 후에 계류유산 2번 있었고 한쪽 난소에는 이제 약간 종양이 생겨서 수술 경험도 있는데 즉 이런 자궁 내막증으로 혹이 생겨서 수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 평소에 굉장히 심합니다. 즉 배와 허리, 그다음에 골반, 심부까지도 방산통이 있었고 생리불순과 생리할 때 덩어리가 많은 상태, 그다음에 손발도 많이 차고 대화가 심한 케이스였고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태반 형성도 굉장히 약했던 환자입니다. 네. 예. 이 경우에도 이 자궁 내막증이 뭔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 예. 같아요. 자궁 내막증이란 것은 네. 그림을 보시면 자궁 안에 있어야 될 내막 세포가 조직들이 이렇게 난관을 통해서 이제 복강으로 흘러나온 경우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난소 부위에 침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복강, 심지어 흉곽, 횡격막까지도 염증을 일으켜서 생리 때 맞춰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인데요. 이게 심한 경우에 이렇게 난소 쪽에 굉장히 네. 변성을 일으켜서 거의 이렇게 되면 난소가 손상을 받아서 배란을 못 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궁 내막증이 있어도 불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자궁 내막증 외에도 여러 가지 네네. 자궁 질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자궁 질환들이 다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난소 낭종이라든지 자궁 근종,
그다음에 자궁 경부 무력증 이런 실제로 보이는 자궁 질환들은 직접적으로 임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치료하고 해소하면서 임신을 위한 상태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네.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 세포의 이상 변이로 인해서 그다음에 난소라든지 난관의 조직 변성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차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면서 좀 삭혀주면서 조건 개선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궁 내막이 약화된 부분을 강화해서 착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봤는데요. 요즘에는 이 남성 불임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네네, 그래요. 예. 근데 이 어떤 경우에 남성 불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아, 예. 요즘에는 솔직히 옛날에는 여성분들만 뭐 임신에 대한 책임을 졌었는데 남성 불임도 한 6대4 정도로 많이 높아져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분 측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일단 판정받았을 때는 요즘 남성분들이 이제 정자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자의 어떤 활동성이나 정자의 수가 많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남성 쪽도 같이 몸을 체크해주고 개선을 해서 정자의 어떤 상태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불임 유형별 한방 치료법을 알아봤는데요. 뭐 모든 분들이 다 불임 치료에 성공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예. 그렇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예. 네, 어떻습니까? 한방적인 불임 치료의 어떤 성과는 한 65에서 68%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00% 다 치료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에서 기능적인 면을 살려줬을 때 우리가 아무 접점을 못 찾거나 이유를 몰랐었던 불임도 실제적으로는 일정 부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뒤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난소와 자궁 내막을 좋게 해서 임신이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심하지 마시고 치료를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 치료 기간이 불임 부부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질 텐데요.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보통 잡고 계십니까? 물론 치료한 지 2-3달 만에 좋은 소식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최소한 5-6달 정도는 자궁에 대한 즉 몸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심지어는 1-2년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조기 폐경이 심한 경우에는 생리를 다시 잡아주는 데만 1년 걸리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 기간은 본인의 환자 상태, 나이, 그다음에 몸 상태를 봐서 어떻게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불임 환자들이 치료 시작하고 1-2달 만에 급하게 성과를 보시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덤비시면 이 마음만 조급해지고 실제적으로 몸이 안 따라주니까 약간은 좀 한숨 돌려가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사실 뭐 불임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불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생활 수칙이 되겠는데요. 과도한 이제 비만이나 그다음에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도 몸에 이제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금주금연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치료 시기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잘 찾아보시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서로 간의 배우자끼리 탓을 하지 마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게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TV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불임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하이키 미즈 한의원의 박영철 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TV닥터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남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tvdoctor.co.kr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또 게시판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